어, 일정에서 살펴보는 두 번째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은 greeting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객체를 생성해 가지고 화면에 인사말을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두 번째는 키보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력할 줄은 이제 파는 방법 배웠죠. 시스템 아웃을 이용해서 프린트, 프린tln, 프린트f를 이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화면에 콘솔에 자바에서 출력하는 방법을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제 자바에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키보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키보드 입력받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키보드 입력은 꼭 스캐너를 이용하진 않지만 대부분 다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겠고요. 이 스캐너는 이제 new 해가지고 생성하는데 인자로 시스템 인을 받아요. 그래서 시스템 아웃을 우리가 출력할 때 썼죠. 입력받을 때 시스템 인을 쓰는데 시스템 인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스캐너를 이용해 가지고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이 스캐너는 꼭 시스템 인을 이용해서 입력받는 것이 아니라 키보드 입력받는 것이 아니라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를 내가 이용해서 생성했는지에 따라서 입력받는 그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키보드부터 입력받을 때 사용한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파일에서부터 데이터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요 이클립스에서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는데 다시 지워버리면 자, 자바에서는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있는 어떤 클래스를 활용해야 되면은 임포트를 해가지고 어떤 클래스를 사용한다는 거, 어디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는지를 컴파일러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컴파일러가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가 문법적으로 맞게 작성됐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스캐너라는 걸 싹 썼는데 컴파일러는 스캐너 자체는 자기 지식에는 없는 거죠. 아직은. 그 지식을 넓혀주기 위해서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자바에서는 모든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 쓸 때 다 임포트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바 랭이라는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은 임포트 하지 않고 써도 돼요. 그래서 string이라든지 시스템 이런 클래스들은 늘 쓰는 거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걔네들은 임포트 하지 않아도 된다. 마치 이제 C에서 stdio 뭐 C++에서는 iostream 이런 거는 인클루드 안 해도 항상 자동으로 인클루드 해준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안 하는데 근데 내가 임포트를 해야 되는 애예요. 스캐너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임포트 문부터 작성할 필요는 없이 이클립스 같은 거 쓰면은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해요. 그래서 객체를 만들면 에러가 나겠죠. 스캐너가 뭔지 컴파일러가 모르니까. 그러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뭘 모르겠다, 뭐가 문제인지가 나타나고요. 여기에 보면 네 가지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인 임포트 하겠다 하면은 임포트 문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편해요. 굳이 임포트 팍 쳐놓고 뒤에 와서 또 쓰고 그럴 필요 없이 또 밑에 가서 작성하고 있는데 또 꼭대기 올라와서 임포트문 쓰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새로운 클래스 쓰면 그냥 그거 쓰고 에러가 나겠죠. 처음 쓰는 거 클래스면은 그러면 마우스 갖다 대면 자동 고치는 방법이 나와요. 그 중에 보통 새 클래스를 임포트 없이 썼을 때 이제 에러 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면은 임포트를 선택해 주면 위에 저 임포트가 들어갑니다. 저 임포트가 들어갈 때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자바를 공부할 때는 이 스캐너라는 거는 java.util 요 앞에 있는 임포트 다음에 있는 java.util 요게 패키지 이름이 되겠어요. 맨
요 임포트 문에서 맨 끝에 있는 게 클래스 이름이고요. 그 클래스 이름 앞에 있는 부분들이 이 클래스가 소속된 패키지라는 거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가 설명되겠지만 자바에서 패키지는 파일에서 폴더 단위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자바라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이제 util이라는 폴더가 있고 util 밑에 스캐너라는 클래스 파일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in을 만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번 보통 콘솔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에는 뭘 입력을 요구하는지 그거를 내용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를 입력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캐너를 이용해서 내가 정수를 받고 싶다, 부동소수를 받고 싶다, 문자를 입력받고 싶다에 따라서 내가 불러야 되는 메소드가 다른 거죠. 그래서 next int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수를 받고 싶다. 정수를 받겠다는 거고 그 받은 정수를 어디다 저장하고 있어요? n1이라고 하는 정수 변수에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하나만 받으면 재미없으니까 하나를 더 받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두 개의 정수를 받아서 그 다음에 두 개의 정수의 합한 결과를 printf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는 빨간색이었는데 이클립스에 보면 이제 노란색으로 노란색 밑줄이가 있는 게 보이죠. 노란색. 이제 노란색이면 이제 문법 오류는 아니고 경고예요. 무시해도 되는 거고 무시하기 싫으면 그것도 고치면 되겠는데 요 경고는 close라는 걸 호출하면 돼요. 그런데 콘솔을 파일을 열어서 처리하고 나서는 닫아줘야 되겠죠. 근데 키보드를 열어서 쓰고는 꼭 닫을 필요는 없는데 이제 스캐너는 생성하고 나서 다 쓰고 나서는 클로즈 하는 게 기본인데 안 하고 있어서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무시해도 되고 나는 경고조차 보이는 게 싫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클로즈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에러 없이 완성이 됐으면 실제 실행을 해보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 왜 이거는 안 켜놨다? 밑에 보면은 이제 정수들을 입력하고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입력할 때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제 엔터를 치겠죠. 엔터를 치니까 이런 식으로 프린트 ln이 아니라 여기서는 프린트를 이용하고 있고 두 개의 정수를 받아서 출력하고 있어요. 뭐 이제 C++나 파이썬을 썼던 분들은 이런 형태가 어색하지가 않은데
C만 생각해 보면은 또 차이점이라는 건 변수들이 선언되는 위치들이 맨 꼭대기 함수 시작 부분에 해야 될 건 아니죠. 변수는 그 가장 그 가시 영역이 제한이 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사용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다가 선언해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N1, N2를 쓰기 전에 바로바로 만들고 그때 이제 입력받아서 쓰게 됩니다. 이 스캐너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썼던 다른 언어에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버퍼 입력을 처리해요. 버퍼 입력 처리를 한다. 버퍼 입력 처리한다는 거 어떤 의미냐면 얘를 다시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 실행하면 얘가 이렇게 깜빡거려요. 깜빡거려요. 이게 깜빡거리는 이유가 스캐너가 만들어진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와라고 해서 next int나 뭐를 불러요. 그럼 얘가 어디를 가냐면 버퍼에 갑니다. 근데 처음 만들었을 때는 버퍼에 아무것도 없겠죠. 버퍼에 아무것도 없고 비어 있으면 버퍼에서 이제 키보드부터 받아야 되니까 저 키보드 입력하라고 해서 이렇게 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깜빡거리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여러 개를 넣고 엔터를 쳐요. 엔터를 치면 이 입력된 데이터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입력된 데이터는 모두 버퍼로 옮겨갑니다. 버퍼로 옮겨가요. 그리고 버퍼로 옮겨간 다음에 이 next int는 첫 번째 정수를 달라고 한 거니까 버퍼에서 뭘 취해요? 앞에 10을 취하겠죠. 그 다음에 next int가 그 다음에 불러졌는데 버퍼에 가니까 버퍼가 안 비어있지가 않아. 데이터가 있어. 그러면 깜빡거리는 걸 표시해주지 않고 어디서 데이터를 취해요? 버퍼에서 취해요. 그래서 20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30과 40은 아직 버퍼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버퍼는 그러니까 우리가 키보드로 친 데이터가 바로 우리 변수로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라 항상 버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ext int는 버퍼에서 다음 정수를 달라 그런 개념이에요. 다음 정수. 버퍼에 있는 걸 달라는 거예요. 버퍼가 비어 있으면 키보드부터 입력하게끔 깜빡거리게 주지만 버퍼가 비어 있지 않으면 계속 버퍼에서 취하게 되는 겁니다. 버퍼 기반 입력이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스캐너라는 건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쓰는 건 아니에요. 하나만 보통 만들어서 사용하고요. 이 만든 거를 이제 인자로 전달해서 쓰는 거죠. 근데 여러 함수에서 계속 내가 똑같은 걸 써. 그러면 여러 함수에 똑같은 걸 써야 되니까 얘를 그 인자로 전달하기가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예전 같으면 전역 변수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죠. 근데 자바는 정의할 수 있는 게 클래스밖에 없어요. 클래스 외 밖에 뭔가 변수를 선언한다든지 함수를 선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냐면 여기에 뭐 public void foo public void bar
뭐 여러 함수가 있어요. 더 있다고 치고요. 근데 여기서도 스캐너가 필요하고 여기서도 스캐너 필요하고 여기서 다 필요해. 그러면 어디서 최초로 필요한 데서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인자로 넘겨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불편하니까 여기다가 멤버 변수로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계속 스캐너를 쓸 수 있죠. 멤버 변수니까 이 함수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려면 내가 어디 딴 데 가서 테스트 해가지고 뉴 테스트 이렇게 이제 객체를 만들어야 멤버 변수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전역 변수처럼 써야 되는 거를 멤버 변수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 함수들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를 우리가 객체처럼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도 보통 얘네들도 다 public static일 거고 그러면 얘는 멤버 변수로 만들면 얘네들은 멤버 변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스태틱으로 수식이 되면 멤버 변수가 아니라 그랬죠. 메소드가 아니라 그랬어요. 어? 일반적인 함수들 만들 때 우리가 스태틱이라 수식해 줬어요. 메인이 스태틱으로 수식한 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는 얘도 스태틱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얘도 스태틱. 이걸 왜 설명하고 있냐? 과제 나간 거 혹시 보셨어요? 과제 나간 거 보면 파이썬 또는 C로 주어진 코드를 자바로 옮기라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객체 자바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자바를 이용해서 코딩하듯이 스태틱 함수들을 메인 만들고 스태틱 함수들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그게 동작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스캐너가 메인에서도 여기서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 그 필요한 데마다 뉴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뉴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스캐너를 여기서 만들어서 필요할 때 바로 호출할 때 스캐너를 인자로 넘겨줄 수도 있죠.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그게 귀찮다. 그러면 스캐너 자체를 스태틱으로 만들어 놓고 쓰시면 돼요. 그럼 이 스캐너는 이 스태틱한 변수들은 이 메소드들의 어떤 전역 변수 같은 느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해 안 돼? 돼? 안 돼? 돼? 즉 중요한 거는 스캐너는 한 프로그램에서 필요할 때마다 생성해서 쓰고 그러면 안 돼. 왜? 그럼 막 버퍼들이 꼬이게 돼요. 버퍼들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동작을 해요. 그래서 한 프로그램에서는 스캐너가 필요하면은 한 번만 사용해가지고 꾸준히 걔를 써야지 어떤 일관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늘 주고받아야 되는데 주고받는 게 번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스태틱한 변수로 걔를 선언해서 쓰면은 마치 그 변수가 C에서 전역 변수인 것처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서 전역 변수가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멤버 클래스의 스태틱한 변수로 걔를 선언해 가지고 전역 변수처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중요한 건 스캐너를 여러 번 선언하면 안 된다. 여러 번 new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엉뚱하게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버퍼들이 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갖고 있는 버퍼, 얘가 같은 버퍼가
다를 수가 있고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 되셔야 되겠고요. 뭐 지금은 당장 안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제 스캐너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어떤 성능이.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뭔가 처리하고 싶으면은 버퍼 리더라는 요걸 이용해서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정수 단위로 입력을 안 받아요. 정수 단위 입력을 안 받고 항상 줄 단위로 입력을 받아요. 그럼 줄 단위로 데이터를 갖고 오면은 그리고 그 데이터는 항상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프로그램 경시대 같은 거를 이제 해보신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정수를 한 줄에 100개가 주어집니다. 정수가 100개. 그럼 이 정수가 100개가 주어지면은 내가 그거를 입력받아서 100개짜리 배열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스캐너를 이용하면은 어떻게 입력받겠어요? 뭐가 필요해? 반복문을 써서 100번을 반복하면서 next int를 몇 번 불러요? 100번을 부르는 거예요. next int 함수를 100번. 그렇게 하는 방법하고 얘를 이용하면은 얘 만들어 놓고 next line을 불러요. 그러면 한 번에 그 100개가 한 줄에 저렴되어 있는 그 100개가 한 번에 통으로 어떻게 돼? 문자열로 바뀌어가지고 입력받은 거죠. 입력받은 거. 근데 그거를 내가 또 처리하려면은 일일이 내가 또 그 문자열을 뭘로 바꿔줘야 돼? 정수로 바꿔줘야 되죠. 근데 누가 더 빠를까? next int를 100번 하는 게 빠를까? next line을 한 번만 하고 100번 문자열을 정수로 바꾸는 게 빠를까? 후자가 더 빨라요. 왜? 입출력이 그만큼 느린 거예요. 입출력을 매번 이 next int 함수를 100번 부르는 것보다는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 다음에는 코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더 기술적으로 빠르게 뭔가 자바에서 하고 싶으면은 입출력을 할 때 얘를 알아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뭐 그렇게 지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아닌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버퍼 리더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패키지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설명드릴 건데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라이브러리에 있는 어떤 걸 사용하는데 자바 랭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컴파일러가 그게 뭔지 알고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썼는지를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문을 써줘야 되는 거고 이 임포트와 맞물리는 게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패키지, 자바는 여러 개의 클래스들을 모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클래스들을 모은 것을 우리가 패키지라 그래요. 패키지. 그 다음에 이 패키지들을 여러 개의 패키지를 모아서 또 관리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모듈이라 그래요. 모듈. 모듈 패키지. 이렇게. 그래서 모듈이 도입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렇지만 자바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최초부터도 패키지는 이제 존재했고 이 임포트는 이 패키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키지는 클래스들의 모음이에요. 클래스들의 모음인데 주로 이 클래스들을 우리가 어떻게 모아서 관리를 하냐면 내가 내 파일 시스템에다 어떻게든 관리할 거잖아요. 근데 파일 시스템은 어떻게 우리가 해요? 관리할 때, 파일들 관리할 때. 폴더들 만들고 폴더 밑에 또 뭐 만들어서 데이터들을 저장하잖아요. 파일들을. 마찬가지로 이 클래스들도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자바 밑에 util IO 뭐 이런 여러 가지 관련 있는 클래스들을
모아가지고 패키지들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는 굳이 패키지를 만들 이유는 없어요. 이번 학기 수업하면서 패키지를 만들 이유는 별로 없어요. 뭔가 복잡한 걸 만들진 않기 때문에 복잡한 걸 만들더라도 또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한 디렉토리에다가 내 모든 필요한 자바 파일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패키지를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 좀 더 큰 규모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내가 만든 것들을 패키지로 묶고 얘가 만든 거 패키지로 묶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것들이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든 애들을 어떤 패키지로 묶고 싶다. 그러면 그 패키지들을 구성하는 그 파일 계층 구조를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여기 보면 나오나? 음. 여기 보면 koreatech.cs라는 패키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아텍의 가장 상위 디렉토리이고 그 밑에 뭔가 이제 또 다른 폴더를 만들고 그 밑에다가 내가 그 만드는 어떤 자바 파일들을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koreatech.cs라고 하는 패키지를 그러니까 요 소프트웨어라는 클래스가 koreatech.cse에 소속된 클래스로 만들고 싶으면은 폴더들을 코리아텍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CAC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CAC 밑에 아래다가 자바 파일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만들고 컴파일하면 똑같은 형태대로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를 내가 어떻게든 만들고 싶으면은 그 패키지와 똑같은 구조의 폴더를 직접 내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패키지로 만들어 놨을 때 얘가 퍼블릭인 애들들 이 클래스가 퍼블릭이면 다른 패키지에서 뭘 할 수가 있어?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퍼블릭이 아니다. 이 퍼블릭을 뺐어요. 그러면 저 소프트웨어라는 걸 다른 패키지에서 가져다 쓸 수 있어요?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 앞에 붙는 수식어, 퍼블릭 아니면 수식어를 안 붙일 수 있는데 걔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다른 패키지에서 임포트 할 수 있냐 없냐를 이제 구분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해서 요걸 쓰고 있고요. 다른 패키지에 있는 EEC에 있는 걸 임포트해서 쓸 수도 있고요. 임포트를 하지 않고도 다른 패키지에 있는 퍼블릭 클래스를 쓰는 또 다른 방법은 이런 식으로 쓸 때마다 패키지 이름을 클래스 앞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 할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귀찮잖아,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스캐너를 쓸 때마다 앞에다가 자바 유틸 스캐너 이걸 계속 붙이면은 임포트 자바 유틸 스캐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거의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면은 이클립스에서 프로 하시면 보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패키지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모듈을 만들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모듈도 만들지 말고 패키지도 만들지 말고 쓰세요. 그냥. 뭐 패키지 만든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데 필요하면 어련히 할까. 그러니까 굳이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패키지만 보죠. 근데 자바가 라이브러리가 패키지 단위로 관리를 해준다. 그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내가 쓰고 싶으면 임포트를 해야 되는 거고 다른 패키지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임포트해서 쓸 수는 없어요. 뭐 해야 돼? 퍼블릭 클래스여야지만 임포트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기본 패키지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패키지 문을 써서 내가 정의하는 그 파일에 있는 클래스들은 요 패키지에 소속된 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제가 드린 그 파일 그 프로젝트들 보면 패키지를 안 쓰고 있어요. 그럼 얘는 그 디렉토리에 있는 애들은 기본 패키지로 묶여요. 기본 패키지로. 그러니까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옆에 있는 클래스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클래스. 왔다 갔다 하네. 여기에 지금 보면은 요 프로젝트에 내가 한 디렉토리에 hello.java라는 파일이 있고요. test.java라는 파일이 있어요. 두 개. 그리고 이 두 개의 소스를 보면은 둘 다 패키지 문을 안 쓰고 있어요. 패키지 문을 안 썼어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패키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애들이에요. 하지만 자바는 이런 애들은 같은 디렉토리인 애들은 똑같은 패키지에 있다. 이름은 없지만 똑같은 패키지 있는 애들하고 간주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원래 이 A라는 애는 퍼블릭이 아니죠. 퍼블릭이 아니면 다른 패키지에서 쓸 수가 없죠.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A는. 같은 패키지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들은 임포트 없이 쓸 수가 있어요.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쓰면 에러가 안 나요. 워닝은 났는데 이 워닝은 다른 이유고 이 A라는 클래스는 어디에 있던 애예요? test.java에 있는 애가 아니라 어디에 있었어요? 다른 파일에 있었죠. C에 C++에서는 어떻게 돼? 다른 파일에 있는 걸 내가 쓸 수 있어요? 쓰려면 뭐가 필요해? 헤더 파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줘야 되죠. 근데 자바는 그게 필요 없어요. 같은 패키지에 있거든요.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옆에 있는 클래스를 내가 쓰려고 해서 include를 뭔가 임포트를 하고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또 큰 차이입니다. C++나 이런데 C++는 다른 파일에 있는 걸 내가 같은 디렉토리에 있다고 해서 그냥 가져다 쓸 수 없어요. 뭔가 헤더 파일 통해서 연결시켜 줘야지만 쓸 수가 있는데 자바는 같은 디렉토리에 있으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A는 퍼블릭이 아니어도 퍼블릭이 아니지만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 테스트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바는 한 폴더에 있는 특별한 패키지가 묶여져 있는 애들을 그냥 같은 동일 패키지에 있다고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본 패키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다 만들면 여러 개, 한 디렉토리 여러 개의 자바 파일들을 만들게 되는데 얘들이 그냥 기본 패키지로 묶여 가진 상태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제 나중에 큰 프로젝트 만들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래서 이 패키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뭔가 관리할 때 필요한 거고요. 이름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저랑 누가 같이 큰 프로젝트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너는 이 파트 만들어, 나는 이 파트 만들 거예요. 그러면 서로 뭐 뭔가 얘기는 했겠지만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쓰는 어떤 거에도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고 여기도 만들었는데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결합하면 어떻게 돼?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여러 개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내가 패키지로 묶고 나도 패키지로 묶으면은 이 클래스를 이쪽에서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걔가 만든 그 이름의 것도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패키지가 서로 다르니까. 서로 간섭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는 너 그거 개발할 때 그런 이름 쓰지 마. 나 이거 내가 먼저 쓸 거야.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알아서 우리는 서로 네가 만드는 건 내가 나중에 네가 만든 것 중에 어떻게 완성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요 클래스를 완성하는 게 끝이야. 이 만들기 위해서 또 여러 개 뭔가를 추가적으로 만들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한 이름까지 내가 막 일일이 간섭해야 될 거 아니잖아요. 요것만 만들면 돼. 요것만 내가 쓰는 거고 나도 얘는 이거 쓰는 거 요 두 개를 결합해서 뭔가 하는 건데 얘네들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가적으로 만드는 요 자질구레한 클래스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의 충돌까지도 우리가 막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끔 패키지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패키지로. 그래서 이런 충돌을 이런 어떤 독립적인 작업들 여러 사람들이 할 때 이제 이 패키지라는 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가 이렇게 수업에서 자바를 학습할 때는 뭐 패키지를 굳이 만들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다른 패키징 클래스 사용할 때는 이제 임포트를 해야 되겠고 퍼블릭 클래스만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패키지에 있는 거 자바 유틸 쓰겠다 그러면 그 자바 유틸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요 클래스는 요 패키지에 있다고는 내가 임포트문에 썼어요. 그러면 실제 그 패키지가 어디에 있는지는 컴파일러가 또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서 그 폴더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환경 변수에 있는 클래스 패스를 쓸 수도 있고 자바 시행할 때 어떤 디렉토리를 설정해 줘서 그 디렉토리에서 찾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클립스는 그 프로젝트에 그 JRE가 어디에 있다라는 게 그 거기가 이제 포함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JRE가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해 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import java util 스캔 오면 이제 저거를 이용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fx 쓸 때도 여기다가 자바 fx 라이벌을 넣어주잖아요. 그래야지만 import java fx 어플리케이션 하면 거기에 어떤 그 클래스 라이벌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클래스패스나 이클립스는 뭐 클래스패스나 우리가 디렉토리를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만들 때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뭘 사용하는지를 다 넣어줘야 되는 거지. 자바 FX 쓰겠다 그럼 자바 FX를 이 프로젝트에 넣어주면 그걸 통해서 이제 라이브러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죠. 거기에 보면 자르 파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해봤어요 그거? 그 자바 FX? 그 add library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내가 내 프로젝트에 추가해서 쓸 수 있어요. 내 프로젝트에 추가해서 쓸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시스템에 제공하는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막 돌아다니는 걸 갖다가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쓸 때 이제 이런 거 쓰는 건데 여기 보면 자바 fx가 있고 뭐야? 요 자바 fx에 8개의 자르 파일들을 넣어준 거예요. 자르 파일. 자르 파일이 뭐냐면은 압축 파일이에요. 근데 뭘 압축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가 자바 fx swt 자르면 뭐 자바 fx.base 자르면 요 자바 fx 베이스 밑에 여러 개의 클래스 파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압축해 놓은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자르 파일들이 이게 자바에 쓰는 그 압축 파일인데 클래스 파일들을 그 디렉토리 구조로 그 패키지에 맞는 디렉토리 구조대로 압축해 놓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자르 파일을 풀면 자바 파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그 자바 파일들을 번역해 놓은 클래스 파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바 파일은 우리가 보는 거고 컴퓨터는 그러니까 JVM은 그 자바 파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 이클립스 쓸 때는 이제 빌드 패스에다가 내가 쓰는 라이브러리들을 넣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도 뭔가 이런 것들을 환경 변수를 설정하고는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임포트 문에 대한 문법은 이제 패키지 네임, 클래스 네임.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으로 나올 텐데 맨 끝에 있는 게 클래스 네임이에요. 디렉토리가 뭐 하나밖에 없어서 앞에 하나밖에 나올 수도 있고 A.B.C.D 끝이야. 그럼 D가 클래스 이름이에요. 앞에 A.B.C가 패키지 이름이 되는 거고요. 이 패키지 이름이 A.B.C이면은 디렉토리 구조가 A 디렉토리 밑에 B가 있고 B 디렉토리 밑에 C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패키지 형태가 되어 있고요. 임포트 문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완전 경로를 주어서 프로그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할 수도 있어요. 별표를 써서 클래스 이름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자바 유틸에 있는 클래스를 5개 쓴다. 그럼 임포트 문이 몇 개 필요해? 5개가 필요해요. 근데 그 5개가 번거로우면은 import java.util. 별표 하면은 그 5개를 안 써도 되는 거죠. 근데 저게 여러분들이 쓰기 편할 수도 있는데 이클립스면은 저거 쓸 일이 없어요. 왜? 임포트 문을 내가 안 친다. 임포트 문은 자동 고침 통해서 자동적으로 넣어주니까 내가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위에 많아지는 건 보통은 요 클릭 한번 하면 싹 안 보이게 해줘. 그 임포트 문이 막 20개인다. 그거 한번 누르면 안 보여요. 그래서 굳이 저 별표를 이용해 가지고 뭐 나중에 빨리 뭐 대회에서 빨리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매번 쓰는 거 이렇게 별표 해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습할 때는 그냥 필요할 때 쓰고 자동 고침해서 넣어주고 그러면 알파벳 순으로 착 정렬해서 이쁘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게 편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두 개를 이렇게 별표해서 넣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똑같은 클래스가 있으면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나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고요. 또 이 별표는 클래스 이름을 생략하는 곳에서만 쓸 수 있어요. 여기를 써서 네가 알아서 다 찾아라.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쓰는 거는 어떤 클래스를 만나면 우선 어디를 가보라는 거예요. 자바 유틸에 가서 있는지 봐라라는 거예요. JVM을 귀찮게 하는 거지. 아, 나 싫어. 네가 알아서 찾아봐. 저기 아니야? 그러면 또 다른 별표 있으면 거기 가봐. 그리고 거기도 없어? 그러면 에러.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별표를 그 패키지 이름 중에 하나를 생략하는 형태로는 못 써요. 클래스 이름을 생략할 때만 쓴다. 질문이 나온 건데 아까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제 스캐너가 메인에 있었죠. 그렇죠? 지역 변수예요. 이러면 지역 변수예요. 그러면 여기에 원래는 이 코드가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얘가 입출력을 메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하고 싶어요. 모듈화 하다 보면. 그러면 후에서 그게 필요해. 그러면 여기다가 스캐너 인자로 만들고 후인 이렇게 메인을 생성한 다음에 필요한 함수에 뭘로 어떻게 전달해요? 인자로 전달해서 쓰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전달하지 않고 여기도 생성하고 여기도 생성해서 이렇게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스캐너가 필요할 때마다 내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번 필요한 곳마다 막 만들어서 쓰다 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없이 쓰려고 그러면 콘솔에서 입력받는 스캐너, 그러니까 키보드 입력받는 스캐너는 프로그램 내에 한 번만 생성해서 쓰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스캐너 인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게 매 함수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이 스캐너는 꼭 이 함수의 주 입력 데이터도 아닌데 그러면은 이제 자바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함수 밖에다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스캐너를. 근데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얘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클래스 B int B 하면 이 B라고 하는 요 조그만 B 얘는 B 클래스 객체들의 멤버 변수예요. B 클래스 객체를 100개 만들면 B도 몇 개 만들어져. 100개 만들어지는 거고 B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야지만 B가 존재를 해요. 근데 얘는 어때? 테스트 객체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테스트 클래스 객체를 안 만들고 있어요. 안 만들고 있으면 이게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얘네들이 어차피 스태틱 함수니까 얘를 여기 앞에 뭘 붙이면 돼요? 스태틱을 붙이면 이제는 이걸 전달하지 않고도 여기서 생성하지도 않고도 이 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스태틱한 변수로 선언하는 거예요. 마치 요 부분만 놓고 보면
C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함수 두 개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전역 변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뭐가 일어났어? N1, N2가 일어났죠. 이 N1, N2는 후에서 만들었는데 어디서 쓰고 있어? 메인에 쓰고 있죠. 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에러가 안 나요. N1, N2도 전역 변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좋은 방법이겠어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스캐너를 전역 변수로 만들어 쓰는 거는 오케이.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전역 변수처럼 만들어서 쓰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 과제를 할 때 이 입력을 받아야 돼. 이 스캐너를 한 곳에서만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함수에서 필요할 수도 있는데 여러 함수에 필요하다고 해서 각 함수마다 new에서 스캐너를 만들었으면 안 되는 거고 가장 쉬운 해결책은 스태틱 스캐너를 쓰시면 된다. 그렇다고 다른 것들도 저런 식으로 전역 변수로 쓰시면 안 되고요. 아까 어떤 분은 이제 여기서 new class를 할 때 요 첫 번째 보면은 뭐가 있냐면 소스 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패키지가 있어요. 근데 이 패키지에다가 뭘 넣으면 자동적으로 패키지 앞에 패키지 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여기에 뭐 들어가는 거.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얘가 밑에다 폴더 만들고 패키지 문 넣어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패키지 코리아 아 눈이 안 보이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요걸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여기에 코리아텍 CS라는 거기 디렉토리 가보면 코리아텍 폴더 만들어져 있고 CSE 폴더 만들어져 있고 다 만들어져 있어요. 저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패키지는. 그렇지만 패키지가 뭔지는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근데 에클립스 쓸 때 또는 이클립스가 아니라 다른 거 쓰더라도 굳이 패키지를 만들어 쓰지 마라. 패키지 쓰는 거를 습관화 하라는데 저는 뭐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자바가 점점 발전하면서 패키지만 갖고 관리하는 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의 더 상위 개념인 모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패키지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건 모듈, 클래스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건 패키지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요 모듈이 도입되기 전에는 라이브러리가 패키지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됐는데 이제는 모듈 개념으로 제공이 돼요. 모듈 개념. 그래서 모듈은 이런 식으로 이 모듈에서 어떤 패키지들을 오픈하고 어떤 것들이 또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막 쓸 수 있는데 우리는 뭐 우리 수업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어, 어,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요. 모듈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모듈이라는 걸 쓰게 되면은 이 모듈 -info.java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형태의 모듈을 만들고 내 모듈은 어떤 다른 모듈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뭐가 필요한지를 서술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우리는 그렇게 모듈까지 만들어서 패키지도 만들 필요가 없는데 모듈까지 만들 이유는 더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개념들이
그렇게 발달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클립스의 경우는 내가 다른 건 모르는데, 이클립스는 한 프로젝트를 만들 때 그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패키지들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듈은 한 프로젝트 만들면서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하나밖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제로 들었던 일정 예제 중에 모듈과 관련된 예제가 있는데, 그 예제는 모듈이 그거 관련된 프로젝트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듈에서 또 다른 모듈을 접근해서 쓰고 있습니다. 모듈 그런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예제는 이제 객체 지향과 관련된 두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객체 지향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린 거고, 그 개념에서는 이제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묶어서 우리가 제공한다라는 그 객체 지향 개념을 설명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뭘 좀 설명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아주 뒤에 가서 이제 좀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미리 맛보기로 좀 설명드리면, 강아지라는 거를 우리가 나타내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강아지를. 그래서 강아지가 유지해야 되는 상태가 뭐고 얘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분석해서 내 응용에 필요한 강아지를 모델링해서 쓰면 됩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이름만 유지하고 있고 짖을 수 있는데, 이 짖는 것도 뭐 단순하게 콘솔에다가 멍멍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이 미미면 미미 멍멍이 출력되는 아주 단순한 이제 강아지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 예제를 만들고 보니까 강아지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강아지는 멍멍하고 어떤 강아지는 왈왈 하는 기능을 만들고 싶어요.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의 우리가 객체 지향을 배우기 전에 알고 있던 어떤 프로그래밍 개념으로 이걸 구현하면은 뭘 이용해요? 조건문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조건문. 그래서 이 강아지의 종이 뭐 시추 이건 뭐 어떤 종류가 조건이 있겠죠. 그 조건을 검사해서 그 조건이 맞으면 왈왈 아니면 멍멍, 이렇게 조건문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게 예전 스타일인 거죠. 객체지향이 아닌 보통의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저렇게 한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요소는, 지금 문자열과 엠브리드라는 문자열을 비교하고 있죠. 근데 이 비교를 메소드를 이용하고 있어요. 연산자가 아니라. 보통 다른 데서는 파이썬이나 C++에서는 객체들을 비교할 때도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교를 많이 하고요. 그 연산자들을 각 클래스에 맞게 다중정의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자바는 연산자를 다중정의할 수 없어서 뭔가 객체들 간에 뭔가 일을 할 때에는 연산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없고 다 함수, 메소드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객체를 비교할 때는 객체가 같은지 아닌지 비교할 때는 equals라는 메소드를 쓰게 돼 있어요. 이 equals라는 메소드를 항상 쓰게끔 강제화를 어떻게 하냐? 그것도 재미난 얘기예요.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런 언어에서는 객체들이라도 원시 타입이 아닌 애들도 비교할 때 보통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비교를 하게 되겠고, 그렇게 연산자를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연산자들 각 클래스에 맞게 정의하는, 다중 정의하는 방법들을 그 언어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어요. 파이썬도 그렇고 C++도 그렇고. 근데 자바는 제공하지 않는다. 근데 실제 객체 지향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뭘 이용할 수 있냐? 다형성이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다형성. 그래서 다형성은 어떻게 한다? 상속을 이용하게 됩니다. 상속을. 그래서 모든 강아지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만 강아지에 만들고 내겠고, 강아지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 그럼 그 달라진 소리는 각 강아지에다가 구현하는 거예요. 시추면 어떻게, 진돗개면 어떻게, 시베리안 허스키는 어떻게,
다 따로따로 구현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강아지를 생성할 때 시추로 생성했는지, 시베리안 허스키로 만들었는지, 진돗개로 만들었지, 푸들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다 알아서 그 종에 맞게끔 소리가 나겠죠. 근데 이 코드 보면 어디에도 뭐가 없어요. 조건문은 없어요. 조건문을 쓰지 않고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 객체가 각 객체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알아서 잘 동작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객체 제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예전에 조건문을 구현했던 많은 것들이 조건문을 이용하지 않고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다양성. 그래서 이 강아지라는 타입이 있고 시추라는 타입이 있는데, 강아지는 얘보다 좀 일반화된 타입이에요. 강아지에 좀 더 특수화된 게 뭐 시베리안 허스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상속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세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요. 시추도, 푸들도, 시베리안 허스키도 다 강아지죠. 그러니까 시베리안 허스키 is a dog. 이 명제가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립할 때는 우리가 상속으로 모델링 해가지고 그 많은 밑에 있는 애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중복해서 구현하지 않고 위에다 한 번만 구현하고 나는 이걸 그냥 가져다가 쓰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현해서 얘네들이 다른 점만 내가 구현해 놓으면 이걸 가지고 강아지를 가지고 강아지라는 타입을 가지고 내가 시추를 처리하면 시추가 맞게끔 동작하고 또 시베리안 허스키면 시베리안 허스키에 맞게 동작을 하는 그게 바로 또 폴리모피즘이라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끝이네. 그러면